오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가 본문은 인터뷰 형식으로 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Welcome to Student Science Show. 학생 과학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oday, 오늘, we'll be discussing an important topic, keystone species.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보면 동사 부분에서 we will be discussing 이라고 미래 진행 시제가 쓰였죠. will be discussing.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discuss라는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라는 말은 동사 그 자체가 뒤에 목적어 자리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목적어가 왔습니다. 디스커스 하면 이야기하다, 토론하다이기 때문에 왠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다 라고 해석할 때 디스커스, about 같은 전치사를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나도 모르게 드는데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토픽에 대해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고 동격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죠. 핵심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Our special guest is an expert on ecosystem and the environment. 오늘의 우리의 특별 게스트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라는 단어, expert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무엇에 대한 전문가 라고 뒤에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을 때에는 전치사 on을 써야 됩니다. expert on, 전문가인데 생태계와 그리고 환경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Dr. Walters, welcome. 박사님 환영합니다. 박사님이 It's my pleasure to be here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가주어 it 그리고 뒷부분에 진주어 주어 자리에 있는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Dr. Walters, let's get right to the point. 우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에서 본론으로 들어가다 라고 할 때, 요점으로 들어가다 라고 할 때 get to the point 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간에 있는 right는 바로라는 부사로 뒤에 있는 전치사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What exactly is a keystone species? 정확하게 핵심종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사소한 부분이지만 species라는 단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면 species는 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단수이면서도 복수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사 어가 있으면 단수 취급, 만약에 어가 없다면 복수를 쓰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복수로 취급하면 됩니다. 형태가 같기 때문에 만약에 요 키스톤 스피시스 혹은 그냥 키스톤 스피시스가 주어 자리에 있다면 수일치를 관사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이제 키스톤 스피시스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 대답은 키스톤 스피시스에 대한 정의, 용어 설명이 나오겠죠. Well, it's one species. 여기에서 대명사 it은 당연히 키스톤 스피시스를 가리킵니다. It's one species. 그것은 한 종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종이냐면 that has a huge effect on the ecosystem and where it lives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의가 나오는데 용어 설명이 나오는데 한 종입니다. 어떤 종이냐면 하고 주격관계대명사. 왜냐하면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왔다는 건 대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주격관계대명사 대시 오고 요 대신 생략은 안 되죠. 주격은 생략이 안 돼요. 하지만 위치로는 바꿔 쓸 수 있습니다. which has a huge effect.
우리가 effect라는 단어를 쓸 때에도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라고 쓰고 싶으면 전치사 on을 씁니다. effect on the ecosystem where it lives. 여기에서 또 관계사절 안에 또 작은 관계사절이 오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에서 where은 이코시스템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관계부사, 여기에서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in which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in which it lives. 만약에 절 전체가 바뀐다면 이렇게도 바꿨을 수 있겠죠. 만약에 which만 쓰였다면 it lives in 이렇게 전치사가 뒤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앞뒤를 잘 봐야 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관계대명사로 바꿨었다면 전치사도 꼭 생략하지 말고 같이 써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 What do you mean? 그게 무슨 말인가요? Well, have you ever noticed? 여기에서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현재 완료 형태가 나오죠. Have you ever noticed? 뭐뭐 한 적 있나요? 알아차린 적 있나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ever과 같은 부사가 들어가면 해석적으로도 뭐뭐 한 적 있다, 없다 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 형태라고 배웠습니다. 알아챈 적이 있나요? The keystone on a stone arch. 여기에서 첫 번째 예시가 나옵니다. 이제 핵심정이 무엇인지 개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키스톤 스피시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어떠한 예시가 어떤 부분에 나오는지 부분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로는 The keystone on a stone arch. 아치 모양의 돌 중에서 쐐기돌 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Have you ever noticed the keystone on a stone arch? 아치돌에서의 쐐기돌을 본 적이 있습니까? It's only one stone of many. 그것은 단지 하나의 돌일 뿐입니다. 많은 것 중에 여기에서 many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many stone 이라고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반복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 있죠. 그리고 대명사 it은 여기에서는 키스톤. 비슷해 보이지만 이제 예시가 나올 때에는 핵심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예시에서의 키스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on a arch, on a stone arch, 아치돌에서의 쐐기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사 구분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돌들 중에 하나입니다. But, 하지만 그것이 없이는 the whole arch would fall. 전체의 이 아치돌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바로 가정법 구문이 나옵니다. 그것이 없이는 전체 아치돌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가정법의 형태는 if로 시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낯설 수 있는데 단순히 뭐뭐가 없다면 뭐뭐 없이는 이라고 해석할 때에는 if절 대신에 without절을 사용할 수 있죠. 만약에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 가정법 부분은 바꿔서 뭐뭐가 없다면 if it were not for it 시라던가 혹은 조금 더 짧은 표현으로는 but for it 시라는 표현도 가능했고 그리고 우리가 if절에서 생략도 배웠습니다. 만약에 가정법절에서 if가 생략이 된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일어난다. 그래서 were it not for it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대명사도 마찬가지로 키스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키스톤이 없었다면 전체 아치돌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객관식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라는 식의 문제로 직설법으로 바꿔서 이제 보기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 직설법으로 표현한다면 직설법은 항상 이제 현실은 가정법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실제로는 아치는 그 키스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치돌은 키스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아치돌은 the whole arch 무너지지 않습니다. doesn't fall. 직설법으로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가정법 과거를 직설법으로 바꿀 때,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꿀 때에는 항상 부정형 주의 그리고 시제 주의, 항상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했었습니다. 가정법에서는 하나 과거 형태를 쓰기 때문에 직설법으로 바꾼다면 현재형으로 바꾸고 또 현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부정이면 긍정으로, 긍정이면 부정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주의를 한 후에 다음 부분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가 말하기를 The keystone makes the whole arch stay strong 까지 일단 먼저 보면 주어가 the keystone, 이 핵심돌이 만든다는 것인가요? 하고 여기에서의 make는 오형식 사역동사입니다. 그래서 the whole arch, 목적어, 그리고 stay strong 이라고 동사 원형 형태의 원형 부정사가 왔죠? 그리고 이 stay라는 동사는 원래 동사 형태로 쓰였을 때에는 이형식 동사입니다. 이형식 동사라는 말은 뒤에 보어, 이 문장에서처럼 보어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형용사 strong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동사 make의 영향을 받아서 동사 원형 stay가 왔고, 그리고 stay 다음에 형용사 strong이 왔다는 것까지 연결지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It's only one small stone, 그것은 단지 하나의 돌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하나의 돌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아치돌을 강하게 유지시켜준다는 말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대명사도 마찬가지로 키스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 It's the same.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에코시스템, 생태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n animal, 여기에서 이제 동물이 나오죠. An animal might not be the biggest in size or number. 한 동물이 아마도 가장 큰 건 아닐 거예요. 사이즈나 수로. 그러니까 가장 사이즈가 크기가 큰 동물이거나 혹은 수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동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but without it, 그것 없이는 the ecosystem would collapse. 생태계가 무너질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처럼 without 형태의 가정법이 쓰였습니다. 동물 중에서도 키스톤 동물이 있는데 이제 뭔가 개체수가 가장 많거나 크기가 가장 큰 동물이 아닐지라도 그 동물 하나가 없다면 전체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류의 동물을 키스톤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겠죠. Oh, you mean that. 그렇다면 당신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인가요? 하고 you mean 이라는 동사의 다음에 대절이 왔습니다. That sometimes, 때때로 one stone or one species까지가 대절의 주어. Can be especially important. 특히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Exactly. 정확하게요. 바로 그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에 한번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시 위주로 기억을 잘 해두기.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첫 번째 예시 쐐기돌이 나왔죠.
아치돌에서의 쐐기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시 하나하나를 설명할 때마다 이제 이 키스톤 스피시스, 핵심종에 대한 특징들도 한 부분씩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맨 처음에 용어 설명을 하고 있을 때 One species that has a huge effect on ecosystem where it lives. 특히 본인들이 살고 있는 생태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종들을 핵심종이라고 한다 라고 특징이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핵심종에 관련해서 개체수나 그 자체의 크기가 가장 클 필요도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이 핵심종이다 라고 또 다음 특징이 나와 있죠. 이제 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this a new term? 이것은 새로운 용어인가요? 여기에서 대명사 this가 가리키는 것은 핵심종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this, 단수를 대신하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를 붙여서 keystone species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keystone species, 핵심종이라는 것은 새로운 용어인가요? Actually, 실제로 the term keystone species, 실제로 이 핵심종이라는 용어는 was first used, 첫 번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keystone species까지가 주어, 그리고 수동태 형태의 동사가 쓰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by Dr. Robert Payne. 로버트 페인이라는 박사에 의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zoology professor, 동물학 박사인, 동물학 교수인 로버트 페인이라는 박사에 의해서 1969년에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He examined food chains on Tatoosh Island in the U.S. state of Washington. 그는 연구를 했습니다. food chain 하면 우리 먹이사슬이라고 하죠. 먹이사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타투시 섬에 있는, 어떤 섬이냐면 미국에 있는. He observed that. 그는 관찰을 했습니다. observe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대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 that은 명사절 접속사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부분을 관찰했냐면 diversity decreased. diversity가 대절의 주어, 그리고 감소했습니다. 다양성이 감소했습니다. during periods, 기간 동안에. 어떤 기간이냐면 when the number of predators decreased.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he number of predator가 주어, 그리고 decreased가 동사로 온 관계 부사절입니다. 여기에서 관계 부사 when이 쓰였다는 것을 기억을 같이 해두고, 요 when절은 앞에 나오는 period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기간인데 어떤 기간이냐면 포식자의 수가 감소했던 그 기간 동안에는 생물의 다양성 또한 감소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은 decrease라는 동사는 일형식 동사예요. 일형식 동사라는 말은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목적어도 필요 없고 보어도 필요 없는 동사. 그래서 마치 뒤에 뭔가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뒤에 나오는 decrease, 두 번째 decrease도 마찬가지로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만 나오고 문장이 딱 끝나도 괜찮다는 거. 왠지 여기서 decrease 다음에 무언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뭔가 명사가 하나 빠졌나 보다, 불완전인가 보다, 관계 대명사인가 보다 까지 흐름이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특징까지 잘 기억을 해두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반복해서 배웠던 부분이죠. The number of는 무엇무엇의 수. 그래서 주어 자리에 올 때에는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것. 물론 여기에서는 과거 시제로 쓰였기 때문에 단수냐 복수냐가 중요하지 않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항상 비교돼서 나오는 게 a number of죠. a number of는
많은, many의 의미이기 때문에 복수 취급해야 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a number of냐, the number of냐 이 차이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식자가 줄어들면 왠지 조금 더 안전하니까 먹이 사슬의 아래에 있는 개체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더 번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포식자가 줄어들수록 생물의 다양성도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In other words, 접속부사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In other words는 다시 말해서 라는 뜻이죠. 이 다시 말해서라는 부분은 흐름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표현으로는 that is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용 이해를 할 때에는 사실 윗부분이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과서 분석을 할 때에는 이 부분이 빈칸을 채워야 되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윗부분을 잘 이해했는지와 관련된 문제로 연계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도 연구의 핵심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When fewer predators hunted in the system. 생태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생태계에서 더 적은 수의 포식자들이 사냥을 할 때에 there were fewer other living things in the ecosystem too.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생물체의 개체 수도 더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연구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표현들 몇 가지 살펴보면 이제 fewer predator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few의 er 붙은 비교급인데 우리가 little라고 항상 비교를 하기 때문에 little의 비교급은 less와 바꿔 쓰지 않도록 구분을 해야 됩니다. few와 little의 차이는 셀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였죠. 여기에서는 predators 셀 수 있기 때문에 fewer 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고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fewer 썼다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문장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떠오를 수 있는 게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라는 표현 조금 더 간단한 구문으로 더 비교급 문장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오는데 바꿔서 나온다면 더 비교급 표현도 한번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더 비교급으로 바꾼다면 우리가 비교급이 있는 부분만 더를 붙여서 앞으로 절의 앞으로 빼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fewer predator 이 부분을 더를 붙여서 문장 맨 앞으로 그래서 더 fewer predators hunted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써줘도 됩니다. hunted in the system 그 다음에 뒤에 부분도 비교급 부분을 더를 붙여서 써주면 됩니다. 이 부분이죠. fewer other things 그래서 더 fewer other things 그 다음에 뒤에 부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There were in the ecosystem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만약에 주어 동사 부분이 뒤에 두 번째 절에
주어 동사 부분이 it is, there is, there are, there were 이런 식이라면 요 부분까지도 생략을 해도 괜찮습니다. there were 부분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서술형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Did he focus on one particular species? 그는 특별한 한 종에 초점을 맞췄나요? Yes, he saw that. 그렇습니다. 그는 발견했습니다. saw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왔죠. Purple sisters. 여기에서 바로 두 번째 예시가 나옵니다. 자주색 불가사리들이 were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Because they hunt mussels on Tatoosh Island. 타투시 섬에서 그것들이 홍합을 사냥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대명사 they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서 나왔던 Purple Sisters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주색 불가사리들은 바다에서 홍합을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When the sea stars were removed, 불가사리들이 제거가 되었을 때, 없어졌을 때에는 the number of mussels increased greatly. 홍합의 개체수는 매우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the number of 표현이 나오죠. 우리 a number of랑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 다시 기억을 해야 되고 the number of mussels가 주어 increased, 아까 decrease 할 때도 마찬가지로 increase도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greatly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가 아닌 부사 형태로 와서 수식 거품의 형태로만 동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 보면은 The mussels took over the area and left little room for other species. 이제 불가사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홍합의 개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병렬 구조 took over. took over 하면 차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차지를 했고 그리고 left little room. 여기에서 little도 기억을 잘 해둬야 됩니다. 우리가 room이라고 하면 주로 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셀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room은 공간이라는 의미로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ew가 아닌 little을 써야 되고 그리고 a little이 아닌 그냥 little을 썼다는 것은 준부정. 그래서 거의 없는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공간을 거의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다른 생물체를 위한. 포식자가 없다 보니까 잡아먹는 대상이 없다 보니까 번식을 정말 많이 해서 오히려 다른 생물체가 자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좁아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부분 한번 보면 When the sea stars were present, however, 하지만 만약에 불가사리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 홍합을 잡아먹으면서 홍합의 개체수를 유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the ecosystem where they lived 관계부사가 마찬가지로 에코시스템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in which로 바꿔서도 괜찮겠죠? 그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라고 볼 수 있고 remain이 동사 그리고 remain은 이형식 동사입니다. 이형식 동사라는 말은 뒤에 보어가 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properly가 왔어요. properly는 적절하게라는 의미의 부사인데 이형식 동사인데 왜 보어 자리에는 올 수 없는 부사가 왔을까요? 왜냐면 보어는 바로 뒤에 balanceed가 보어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사는 밸런스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이형식 동사니까 바로 뒤에 형용사 와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고 뒷부분을 다 보지 않아도 실수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properly는 꾸며주는 역할 그리고 핵심 보어는 balanced 과거분사 형태인 형용사 역할하는 balanceed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생태계를
아주 적절하게 균형이 되도록 유지를 시켜주었습니다. Many species could live well together. 그래서 많은 생물종들이 함께 잘 살 수 있었습니다. This is why he called purple sea stars a keystone species. 이것이 왜 뭐뭐인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 은근히 헷갈릴 수 있어요. This is why라는 표현. 여기 앞에도 표시를 마저 해놓고 This is why는 무엇과 헷갈릴 수 있냐면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This is because랑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너무 쉽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막상 문제에서 This is why랑 This is because 고르라고 한다면 한 번씩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This is because는 뭐뭐 때문이다 이기 때문에 뒤에 원인이나 내용적으로 이유가 와야 됩니다. 반면에 why는 이것이 왜 뭐뭐 한지에 대한 것이다 이기 때문에 결과와 관련된 내용이 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다고 지금은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막상 문제에 나오면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왜 그가 이 불가사리를 키스톤 스피시스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동사 쿨은 오형식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절을 나눠서 보면 오형식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Purple Sea Stars가 목적어 그리고 Keystone Species가 목적격 보어 형태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이 타투시 섬에서 그가 이 불가사리를 핵심종이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이 아까 예시 정리를 잘 해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 예시가 나오죠. Purple Sea Stars.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요 설명하는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 요 닥터 월터스의 요번 설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에서는 이제 불가사리와 그리고 홍합 간의 관계를 잘 기억을 해야 되고 문법적인 부분, 표시를 해놨던 문법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결고리, 여기에서는 어떤 문장이 중간에 순서 배열 문제로 나오거나 위치 찾는 문제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접속 부사도 적절하게 있고 논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집중을 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또 그 다음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그렇다면 a keystone animal is other animals, right? 그렇다면 핵심종 동물은 다른 동물을 먹는다는 것이네요. 맞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제 호스트가 앞에 예시를 두고 스타피쉬가 머스를 먹는 이제 그 과정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키스톤 애니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동물을 먹는 것이구나 라고 유추를 한 것이에요. Yes, but not always. 그렇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만약에 내용일치 문제에서 핵심종은 항상 다른 동물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아니라는 것을 골라낼 수 있어야겠죠. Not just meat-eating animals, but also plant-eating animals can be keystone species.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ot only A, but also B 표현이 나오죠. 단순히 고기를 먹는 동물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육식동물을 얘기하는 거죠. 육식동물뿐 아니라 초식동물도 또한까지가 주어 또한 can be keystone species 핵심종이 될 수 있습니다. Not only A but also B에서는 강조하는 부분이 요 뒷부분 plant eating animal 요 부분이죠.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not only A but also B에서는 A뿐만 아니라 B도, 그러니까 아니 성민이뿐만 아니라 윤우도? 이렇게 되면 윤우가 조금 더 강조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A보다는 조금 더 B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아무래도 B를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일치도 B에 시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죠. 반대로 같은 의미지만 as well as를 쓴다면 as well as는 B와 A의 순서가 바뀌죠. B as well as A.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B에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앞에 있는 요소의 수일치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강조를 둔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 부분 한번 보면 elephant for instance, 여기에서 이제 바로 세 번째 예시가 나옵니다. for instance. 접속부사도 기억을 해두기. 접속부사 for instance는 예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은 for example, as an example 등으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접속 부사는 논리적인 흐름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또 그 자체가 찾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둬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예시는 코끼리죠. 코끼리는 play this role in the Serengeti Plains of Tanzania.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초원에서 엘레펀트가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엘레펀트는 육식 동물일까요? 초식 동물일까요? 당연히 meat eating animal만 keystone species가 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나온 예시이기 때문에 초식 동물이겠죠. 다음 내용 한번 보면 Elephants eat small trees on the plains. 초원에서 이 코끼리는 작은 나무들을 먹습니다. Because they are able to knock over the trees and pull the roots out 까지가 because 절에 걸리는 부분이고 동사가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죠. be able to 다음에 knock over and pull 이 병렬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아주 거대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 코끼리들은 나무를 쓰러뜨리고 그리고 뿌리도 잡아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무가 다시 자랄 수 없게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Elephants prevent the trees from growing big. 여기에서 prevent 동사 한번 구조 보면 prevent는 trees from growing big 이렇게 and taking over the area 이렇게 병렬 구조로 뒤에는 ing and ing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류의 동사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prevent는 무엇이 무엇 하는 것을 막다 라는 의미인데 같은 류의 동사로 억제하다, inhibit, stop, keep, block, forbid 등도 같은 류에 속합니다. 이런 동사들은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 from이 오고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 혹은 이번 문장처럼 동명사 ing가 오면 목적어가 뒤에 from 이하 동작하는 것을 막다 라는 의미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ing 부분으로 쓰였던 요 grow라는 동사는 grow는 이형식 동사입니다.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 big이 왔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예시 코끼리가 나왔고 뒷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코끼리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거예요. 세 번째 예시는 코끼리
다음 부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Dr. Walters, I don't get it. 박사님,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Get it 하면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다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How does removing the trees help the ecosystem? 여기에서 removing the trees가 주어 부분인데 동명사구 주어죠.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동명사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주어입니다. 그래서 동사 부분에 does가 왔다는 거, es 붙는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help the ecosystem, 생태계를 돕는다는 것이죠? 나무를 제거했는데 어떻게 생태계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이 글 전체가 질문과 그리고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질문 부분을 정말 잘 기억을 해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거꾸로 답을 준 다음에 이 답에 대한 질문이 무엇인지 유추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질문은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어떻게 생태계에 도움이 되나 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한번 보면 Okay, here's what removing the trees does. 여기에 바로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하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관해서가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설명을 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사실 here is로 시작을 하게 되면 도치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here은 부사구이기 때문에 부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놓을 수 없는데 here is 명사 하면 원래는 이 부분이 주어이고 이 부분이 보어 자리인데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here is는 관용적으로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특별하게 기억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면 원래 주어인 이 부분이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선행사가 the thing 같은 일반적인 선행사일 텐데 the thing과 같은 선행사 플러스 which나 that과 같은 관계대명사일 텐데 한 단어로 합쳐서 what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에 구분하는 게 문제로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what이 나오면 궁금한 부분이 의문사 what과 관계대명사 what의 차이점이죠. 한번 살펴보면 what은 첫 번째로 해석으로 구분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의문사일 때에는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고 두 번째로 관계대명사일 때에는 what 자체는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해석이 되지 않고 무엇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이것이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대명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음 문장 구조도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명사구 주어가 있기 때문에 trees가 아무리 있어도 여기에서의 핵심 주어 부분은 removing,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에 마찬가지로 단수 취급하는 does가 왔죠. 이 부분도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Removing the trees does. 여기에 바로 나무를 제거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한 다음에 다음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It helps the grass grow freely. 여기 부분에 병렬 구조 있기 전 부분 한번 보면은 대명사 it이 가리키는 것은 너무 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Removing the trees. 나무를 제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help는 준사역 동사. help는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올 수 있다. 혹은 준사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to 부정사도 가능하죠. to grow freely. 그리고 grow 다음에 부사가 왔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grow는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부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형식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이번 문장에서는 일형식으로 쓰였습니다. And become food for animals such as antelopes and zebras. 여기에서 병렬 구조 한번 살펴보면 and 다음에 나오는 병렬 구조는 become, 바로 이 부분, 이 grow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help랑 병렬 구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becomes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두자면 grow와 and 목적격 보어 부분이 이렇게 병렬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이나 제브라, 얼룩말과 같은 그런 동물들에게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 크면 나무의 아래에는 이제 햇빛이 충분하게 오지 않을 수 있고 또 밑에 뿌리도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흙 부분에서도 작은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 코끼리가 나무를 이렇게 죽여버리면 이 밑에 햇빛도 충분히 오기 때문에 작은 풀들이 자랄 수 있고 그 풀들을 먹이로 삼는 동물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부분 한번 보면 Smaller animals such as mice, 쥐와 같은 더 작은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can also make their homes, 그들의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In the dry soil warmed by sunlight. 여기서 warmed by sunlight은 소일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건조한 마른 흙에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소일을 꾸며줘서 데워진, 따뜻해진 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이 과거 분사가 후지 수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 자체를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봐도 되고 만약에 관계대명사로 설명하는 것이 더 편하다면 주격 관계대명사 which is 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도 완전 똑같은 구문입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나무를 뱀으로 인해서 엔텔롭이나 지브라와 같은 동물들에게는 이제 다른 먹잇감을 줄 수 있고 더 작은 동물들에게는 조금 더 햇빛에 의해서 따뜻하고 그리고 조금 더 마른 그런 땅에 집을 지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In turn, 접속부사 기억을 잘 해둬야겠죠. In turn은 결과적으로 C로 시작하는 동의어가 있어요.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predators, 포식자들 such as lions and hyenas, 하이에나나 사자와 같은 포식자들은 depend on all these animals for food. depend on 하면 무엇에 의존하다. 그래서 on이랑 자동사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써야 되죠. depend on all these animals for food. 음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먹이로 이 모든 동물들에 의존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all these animals는 앞에서 언급된 동물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술형으로 찾아서 써라 라고 한다면 전체를 다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엔텔롭도 먹고 얼룩말, 지브라도 먹고 그리고 쥐도 먹이로 삼겠죠. 이런 동물들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래서 the ecosystem is balanced. 그래서 이 생태계는 균형을 잡게 되고 and able to maintain many species. 많은 종들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balanced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분사는 곧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로 더 많이 쓰이는 표현들은 수동태보다는 형용사로 인식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alanced and able to 이렇게가 형용사 and 형용사로 병렬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고 많은 종들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In this situation,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경우에서는 The elephants are the keystone species. 이런 경우에는
코끼리가 핵심종이 되는 것입니다. Because without them, 그것들 없이는 the ecosystem would change, 생태계가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대명사 them이 가리키는 것은 elephant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코끼리 없이는 생태계가 변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생태계에서 엘레펀트가 핵심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코끼리에 대한 예시인데 이제 글의 형식이 인터뷰 형식이다 보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보 제공을 하나하나씩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 정리를 정말 잘 해야 됩니다. 문법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 과의 핵심은 이 논리적인 흐름, 글의 순서, 그리고 각각 예시의 특징들을 정말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코끼리와 같은 예시에는 코끼리가 나무를 뿌리채 다 먹는데 뿌리채 다 파괴를 시키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 나무가 있던 공간의 아랫부분에 풀들이 자랄 수 있고 풀들이 자람으로 인해서 이제 그 풀들을 먹는 조금 더 작은 엔텔롭이나 지브라와 같은 동물들이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더 작은 쥐와 같은 동물들이 마르고 따뜻한 토양에 집을 지을 수 있게 만들죠. 그리고 더 올라가서는 이런 동물들을 먹고 사는 포식자들 라이언이나 하이에나 같은 동물들도 먹이가 풍부해지니까 조금 더 균형을 맞추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죠. 이 내용이 이 짧은 한 문단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짧은 한 문단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 놓치지 말고 이 논리적인 흐름을 정말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